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 2025년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에 나서 오전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낮 12시 14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헬기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10명 중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접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끝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즉각적인 종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협상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 배상 문제, 영토 분쟁, 서방 국가들의 개입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 협상이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3월 중순까지 집중 심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정 기한인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선고 결과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여당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은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에서 증언과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탄핵 심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소비 진작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안이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했는데요.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인공지능 산업 투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까요? S지발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인물 라더견 호환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시세 조작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보상 방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다와 닛산의 합병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형 합병이 무산되면서 업계의 미래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회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지만 생산 방식과 경영 전략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협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사 폭스콘이 닛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스콘은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닛산과 폭스콘이 손을 잡으면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AI 시대 반도체 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AI 전용 칩 개발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현재 AI 연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의 칩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RM이 자체 AI 전용 칩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ARM의 강점은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기술, 기존 CPU보다 더 빠르고 적은 전력으로 AI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율주행, 클라우드, 스마트 기기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도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해외 직구,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광고를 이용한 가짜 쇼핑몰이 문제인데요. 이런 사이트는 결제만 받고 배송을 하지 않거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결제 전 후기 검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URL, 연락 불가능한 고객센터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혹시 해외 직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국 병역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한 대리입영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병역 면제를 원하는 A씨를 대신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까지 받았지만 신분 도용이 발각되며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병역 의무를 기만한 심각한 범죄라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내부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복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